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래 WTO 농업 분야 협정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 이번 공식 발표 결정 이면에는 첫째, 95년 WTO 가입 이후 우리 경제가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천만 불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의적 위상과 둘째, 최근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점, 셋째,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적 통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했다는 결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표 농업주의 수장으로서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중앙정부 이번 결정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언론 여러분,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현재 그리고 미래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리의 농업협상의 경우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교착 상태이며 향후 타결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향후 예상되는 농업 분야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우선 쌀, 인삼, 마늘 등 주요 농작물의 수입 관세율 인하로 개독주의가 상실되면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축소로 인해 쌀 변동, 직불금 같은 감축 대상 보조사업 수준이 현행 생산액의 6.7% 수준에서 선진국 기준인 2.5% 수준으로 감축될 경우 그에 따른 농업인 피해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WTO 개도국 지위가 우리 농업의 강력한 보호막이자 안전판이라 믿어온 농업인에게 불안감 증가에 따른 사고 효과 또한 클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 이후 전국 농민이 등 전국 단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농민 공동행동에 돌입하는 등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농업 분야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 한 유기적인 협력과 대책 마련이 실파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정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주요 작물에 대하여는 민간 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조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또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 또한 정부의 농업보호 대책에 발맞춰 우리 농업인, 농어촌이 더불어 잘 사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우선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 대응 전략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며 농업인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현안 설명과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민단체와 농업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국내 수출 등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농가수도 안정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각 부분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수당,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개방 이후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환경 생태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취지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충남 농업인 수당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도의회, 시군, 농업인 단체 등과 합의를 거쳐 지원줄의 제정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을 2018년 연 15만 원에서 2019년 20만 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7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72세에서 75세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가격 안정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군별 적용 두 품목을 전 시군에 확대 적용하고 농가 지원안들을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쌀 수급 균형 대책과 연계하여 쌀 유의, 식량 작물에 대한 생산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토대로 자급률이 낮은 밀, 콩 등 식량 작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다식량작물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과정상의 검역, 훈증, 보험지원 등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수출 농가의 조직화 및 물류 표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품목별 대응 전략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예상 품목인 쌀 분야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익경제제 개편 시행과 연계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논타작물 재배 확대 등 쌀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역협정에서 민간 품목으로 진행되어 고율 관세가 부과된 인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산 인삼의 경우 높은 품질로 상당한 대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산 저가 인삼 수입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금산 인삼을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 등 추가적인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제품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고려 인삼 종주주로서 의상 강화 및 명품화를 위해 충남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추, 마늘 등 국내 대표 양념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는 수입량 증가와 국내 수급 불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가 계약 물량 확대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그동안 농어촌 가치 공감대 형성과 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3종 정책을 도정의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상향식, 협치 농정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통해 지방정부 미래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 농가소득이 4,300만 원을 상회하여 전국 4위 성과를 거뒀고 농림어업 생산액이 4조 5,328억 원으로 전국 1,3위권을 지속 유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충남 농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 등 유통 혁신을 통한 안전 먹거리와 선순환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민선 7기에도 3종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중소고령료 지원 정책 및 농가 소득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하고 행정한 농정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또 뛰겠습니다. 어른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관련한 농업 분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를 계획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충남의 농업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빛과 그늘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 의지와 역량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작금이 농업 분야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의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인데요. 질의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의 주토는 소상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예, 대전일보 김성준 기자입니다. 그 농어민수당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데요. 예, 일단 도의의 어떤 그 조례라든가 예산은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굉장히 시와 군에서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협의가 주류를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대략 농어민 수당 제도가 수당의 치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도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대략 한 6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 60만 원이요. 예. 여기는 농민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어민도 포함되고 우리 임업인도 포함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기자. 시티저널 이명호 기자입니다. 굉장히 사실 농민들 충격적인 건데요. 원래 정부가 한 끼당 300원, 그래서 80kg 한 가마당 24만 원대 쌀값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개도국지 포기를 할 경우에 최소 120%, 일반 품목으로 시정될 경우 359% 정도의 관세가 인하됩니다. 그러면 외국산 농산물 소위 말해서 캘리포니아산 쌀하고 가격 차이가 국내산과 약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오늘 농어민수당 말씀을 하시는데 이 72세에서 75세로 3세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실제 실수요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은 다 농업인입니다. 80세가 됐든 85세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75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과 그 이웃 사람들과 어떤 차별감 이런 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75세 이상의 여성 농업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 파악은 제가는 못했지만은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고령의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이 바우처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모색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 청년 영농후계자 육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260명인가요? 그리고 도비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도비는 불과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제도를 보면요, 이 부분도 과연 현재 보면은 농업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농업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수당보다는 실제 이 청년들이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기자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쌀 문제가 민감한 거죠. 지금 한 513% 정도가 관세인데 거기에 만약에 이런 계력지가 뿌리된다면 한 150에서 313% 정도로 관세가 인하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민간 품목으로 계속 유지돼야 되냐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순역가 문제는 정부 전체적인 상황에서 환자되는 얘기지만 저는 농민들께서 주장하는 80kg당 24만 원 주장에 개인적으로는 전부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 정도는 돼야만 어떤 농산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정 생각하실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고
늘상 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 점을 좀 촉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복 바우처 카드 문제인데요. 지금 73세에서 75세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그 진전된 모습인데 저희가 그념은 뭐 동의해요. 실제로 우리 농촌마을에 가면 80세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실제로는 85세 된 분들 많던데 그분들이 실제 농업 현장에 있는 분은 뭐 85세 넘은 분들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여하간 75세 넘는 분들도 실적으로 밭작물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 이 충남뿐만 대한민국 전체 농촌의 현실이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75세까지 확대하는데 이 문제는 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좀 소진되고 많이 모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심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지만 그 제도가 실적으로 어떠한 그 시스템을 마련해도 실제 청년분들이 영농을 통해서 정착했다는 비율이 많지는 않죠. 거기에 농업이 후계자도 함께 시행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 영농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산다든가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영농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게 점차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농토죠. 그래서 농토 같은 농토라든가 이런 토지를 구입하기에는 현재 지원금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라도 그 지원을 좀 확대해서 실질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중도일보 김홍숙이라는 예, 지사님 지금 중구 결정에 지금 대응책을 다 들고 나오셨는데 그 입장은 어떠신지 좀 명확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장 명확히 하는 중앙정부가 일단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중앙정부가 그 결정할 때는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농민들이 불안감이 가중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지 않게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중앙정부 보완책과 더불어서 우리 충청남도도 보완책을 보완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을 찾아야겠다.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기자님. 네, KBS 국장의장입니다. 지사님 그 농어민 수당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예산이나 당진도 각 시군별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형 농어민 수당 하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충남이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군대로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먼저 부여군에서 이번 달 시행이죠. 근데 부여군에 시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 친환경 영농 실천 사업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한 5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농민 수당, 농가 기본 수대가 되더라 하더라도 이게 시군과 현재 진행이 별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군 예산과 우리 도의 예산을 통합해서 시행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농민 수당, 농가 기본 수대 별개로 시군에서 별개로 시행하는 시군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통합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내년도 추천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부여에서 시행되는 농민 수도, 농가 기준대 여기에 함께 통합해서 운영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그 정도로 다 규모는 우리가 현재 친환경 실전 사업이 현재 45만 원이거든요. 한 15만 원 증액돼 한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엔 친환경 실전 사업하고는 약간 변경되는 게 액수도 좀 변경되지만 여기에는 어민도 포함하고 임업인도 좀 포함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하는데요.
6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지만 그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인데요. 실제 이런 상황에서 그 액수가 적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년도에 20년 시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을 하고 해서 보완해야 되는데 이 액수는 좀 조정이 좀 더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 생각이고, 다만 그 액수 조정이 충남 도망소민에서 될 상황이 아니고 15개 시군의 분담이 있기 때문에 함께 분리해야 될 상황이 되어야한다는 말씀 나오겠습니다. 시황장 기자 한 분만 더 질문. 충청대 조교 기자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농업 분야는 선진국에 진입을 못한 거로 좀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화해소 같은 걸 좀 중점으로 내세우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좀 근본적인 원인이나 해법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는 좀 이 문제에 대한 좀 다른 문제인데, 그 어제 타결된 RCP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혹시 뭐 대책이나 아니면은 뭐 영향 같은 거를 좀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뭐 RCP 대책을 논의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양극화 분야, 농업 분야가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전 산업 분야가 한 세계 10위권 정도인 건 틀림없거든요. 어떤 경우는 좀 더 훨씬 앞선 분야도 있고 어떤 다소 처지는데, 농업 분야라든가 임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경제 이 규모에 비해서는 그 붕하지 거기 따르는 그 지위는 안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지위를 그래서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획기적인 좀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농업 경쟁력, 소득 기반 향상 이런 걸 보다 확실하게 갖춰야 되는 게 틀림없는데, 여하간 그 이번에 정부의 지휘포 결정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경제력이 좀 떨어진 나라들도, 심지어 개국에서도 왜 대한민국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OECD 가입국이고 3만 달러가 넘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똑같은 개국주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그 항의성과 문제제기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보다 경제력이 좀 떨어진 나라도 개국주의를 포기하는 게 있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검토하에 나오는 결론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양극화와 관련해서 사실 양극화 분야는 농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남도만 봐도 한 1헥타르 미만 농가가 64% 정도가 되거든요. 중장년 농업인가 어떤 고령 농 이분들과의 소득 격차도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양극화 해소 문제는 다만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마련해서 우리도 좀 보완을 할까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말씀과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양극화 해소 문제, 농업인의 소득 기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KTNS 이미선 기자님. 네, 시장님 그 WTO 이 문제는 중요한데 좀 관련을 이제는 좀 그 때가 좀 된 것 같아서요. 후임 비서실장하고요, 문화체육부지사 관련해서 여전히 너무 오리불중이고 뭐 윤곽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제 좀 말씀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예선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후보에 오신 분들 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부지사하고 비서실장. 네. 아직 뭐 비서실장은 정확하게 외부적으로 뜻을 표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수열 부지사님은 뭐 공공연한 그 비밀 아니겠어요? 출마한다는 게 확실시킨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일정을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본인도 아마 그런 의견을 표명하신 걸 알고 있는데, 11월 정도에는 본인이 어떤 지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 주셨고, 그렇다고 후임을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준내정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좀 확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저는 뭐 이 당에서 좀 부지사 찾는 게 제일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적임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내년 총선 출마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적정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문화체육부서를 두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충청남도야말로 17개 시도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 부분에서 좀 구별되고 특징화되고 그래서 좀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청남을 만든다는 게 문화체육부시라든 제도 취지인데 이에 걸맞는 인사를 이번에 문화체육부시사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대개 뭐 1급 이상 차관급 정도를 지낸 사람을 지금 모색하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합뉴스 양영석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양영석 기자인데요. 개도국주의 관련해서 다시 좀 추가로 여쭤보면 예. 제일 먼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농업 소득 보조 정책 같은 걸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농민수당은 개도국주의 포기 선언 위중을 밝힌 게 정부에서 10월 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 충남도의 농민수당 정책은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붙여봤을 때 좀 관련해서 여쭤보면 네. 일단 개도국주의를 하게 됐을 때 충남도가 이제 받게 될 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다면 이 지금 나온 대책들이 사실은 좀 너무 성급한 대책들이 아닌가. 진단이 제대로 되고 나지 않았는데 이게 나왔다면 정말 농민들이 받을 타격들을 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농민수당 문제는 사실 우리 충청남도 도 입장에서는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고민한 게 아니고요. 벌써 도정 전체 차원에서 고민한 게 한 3월부터 고민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고 고려했는데 어떤 농정부 중심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작업을 거친 것은 한 3월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개도국주의 포기에 따른 이런 결과물이 농민수당은 아니다는 점에 동의한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 어떤 개도국 포기주의에 따른 농민의 불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우리가 좀 발표하고 빠른 시일에 한번 발표하고 내년도 확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말씀드리고요. 개도국주의 포기에 따라서 농민수당을 우리가 생각하는 원안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미 예산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다. 그것도 확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진단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개도국주의 포기가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우리가 대외적 발표를 통해서 한 거는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이 개도국주의 포기를 떠나서 농업 전반에서 진단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개도국주의 포기에 따른 정확한 진단은 아직 하지 않았죠. 다만 우리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1차적으로 지금 대강이나마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피해 예상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진단해야 되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TF라든가 연구 용역조사에도 정확한 진단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농업 분야에 큰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한 20% 정도가 됩니다. 우리 통계로 한 1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관세율이 당장 인하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쌀 문제에 있어서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도 전국 생산량의 한 13% 정도 이렇게 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늘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지금 현재 360%인데 180%가 이렇게 떨어질 게 되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인삼도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한 70% 이상을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산 지역에서 인삼 같은 경우 많게는 754%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200% 많게는 또는 한 60% 정도까지 이렇게 과제율이 떨어지면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어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 쌀이라든지 원래작물 또는 인삼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치례위원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갑작스런 연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